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020년도 실전 모의고사 핵심 모의고사 오랜 시간 강좌예요. 여러분 기본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자, 테마 특강. 사실 뭐 기본서 테마 특강은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기본서 양도 사실 굉장히 많죠, 어느 강좌보다. 이 공무원 강좌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기본서 양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이 기본서 끝나면 테마 특강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예요. 요번 강의가 바로 모의고사 강의인데, 이 모의고사 강의는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3주간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총 9회 모의고사 문제 180문제 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3월 초에 시작해서 3월 말이면 끝나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모의고사가 있어요. 핵심 모의고사도 3주간 진행을 하고요. 총 9회 180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4월 말에 시작해서 5월 초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모의고사가 현재 우리 키마카 강좌에 있고요. 그럼 일단 키마카 강좌의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첫 번째 강의는 요점 정리를 해줘요.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이러한 핵심적인 어떤 요점을 정리해드려요.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 OX 문제와 가로놓기 테스트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핵심적인 요약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험 중에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OX 문제 있잖아요. 중요 지문들. 그 다음에 가로놓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확인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1회, 2회, 3회 주차별 모의고사 진행을 하니까 전체 강의 중에 한 주간, 한 주에 5강을 진행합니다. 한 주에 5강 진행한 거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요점 정리와 OX 문제 같이 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성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구성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공부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 단어별 문제풀이라든가 무슨 이것저것 문제집 사셨을 거예요. 사실 뭐 키마카 기본서만 있으면 거기 문제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기출문제 다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기출문제 똑같은 것들은 다 이미 뭐 교과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이버 국가고시 가면요 문제 다 줘요. 공짜로 풀어볼 수 있잖아, 그죠? 자, 그거 말고도 자, 어떤 생각을 해요? 기출 추세를 반영한 문제가 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지문들을 많이 가져오고요. 두 번째는 예상 지문. 우리가 뭐냐면 예상이라는 건 추세를 쭉 반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간혹 출제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지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요. 이걸 문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개정 기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이 건축 파트 개정하는 것들이 작지 않아요. 작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를 제가 강의하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되는 것들이 사실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모든 걸 다 반영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 시험에 그래도 나올 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핵심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유형 중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줘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2번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또는 우리가 실전과 핵심 모의고사인데 전체 완성은 6주예요. 6주. 그 6주라는 거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서강이 몇 주죠, 여러분들? 기본서 수업 들으셨죠?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80강에서 거의 90강 정도 수업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서가 힘들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서 수업 듣고 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만족도 굉장히 높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지 모르지만 끝날 때는 그래, 이 정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이론을 충분히 공부할 이런 기회가 될 거예요. 키마카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기본서 여러분 꼭 시험 필요한 걸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특강은 보통 8주나 9주를 해요. 그 테마 특강 8주, 9주 정도 하면 한 400에서 500문제를 과목별로 달라요. 근데 테마 특강은 이론 플러스 문제 구성이에요. 기본서는 이론 중심. 얘는 이론 플러스 문제고, 얘는 뭐 중심일까? 모의고사는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 이론을 다루긴 합니다. 이론은 약간 다루긴 하지만 문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테마 특강이 이론과 문제가 반반이라 그러면 이 모의고사는 이론이 좀 30%, 문제가 보통 70%예요. 이렇게 구성이 좀 달라요. 5대5, 그죠? 5대5, 얘는
뭐 3대 7 아니면 2대 8 정도로 문제 구성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우리가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거의 다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뭐 과목별로 보면 여기서 400에서 500문제, 여기서 총합해서 뭐 거의 360문제잖아요. 뭐 그럼 7, 800문제, 거의 1000문제 가까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0에서 1000문제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 정도로 많이 대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끔 또 물어보는 게 모의고사 문제는 뭐 작년 거 같아요? 사실 작년 거 같으면 저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매년 문제를 만드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 추세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뭐 개정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매년 동일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강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년 동일한 거 하면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왜? 뭐 똑같은 거 해가지고 몇 개 뭐 추려가지고 문제만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키막 강의는 항상 새롭게 여러분한테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성 들여 만든 이런 문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모의고사는 실전과 핵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3주씩 완성되도록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키마카 교수님과의 Q&A 있죠? 거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 강좌에 뵙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유세 요점이에요. 요점 정리. 아마 여러분이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현재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항상 첫 번째 뭐를 할까요? 출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아니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가만히 즐기는 게 아니라 일단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셔서 일단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육받고 나서 어떻게 복습할 때 다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20문제에서 60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좋고요. 자, 일단 그 소스 정리입니다. 이 키마커 소스 정리를 보시면 그림이 또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는 주심포고 하나는 다포일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제 퀴즈예요. 사전 퀴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 있죠? 하나는 주심포고 하나는 다포식이에요. 응? 요거에 관련된 번호가 1번부터 7번,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여기 1번부터 9번, 1번, 7번. 요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시면, 야, 이거 한 권 써 그림 나오는 거 다 맞힐 수 있어요. 이 그림도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키마카 강의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실전 가면 어떻게 돼요? 실전 가면 실제 시험에서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퀴즈, 여러분 사전 학습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과제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름 불러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미리 한번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스 이론인데 첫 번째 소스 이론이 뭐냐 그러면 이 마감 재료가 있어요. 이 마감 재료는 우리 실내 마감 재료가 있고요. 실내 마감 재료가 있어요. 사실 실내 마감 재료는 뭐 과거부터 굉장히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개정된 건 실내 쪽이 많이 좀 개정이 됐어요.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실내의 기본적 우리 마감 재료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이 마감 재료는 항상 기본 원칙이 뭐냐 그러면 불연 재료가 있죠. 어떤 뭐 불연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준불연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연 재료가 있어요. 가장 레벨이 높은 게 불연 재료예요. 불에 타지 않은 재료죠. 불연. 불연에 준한다. 준불연. 불연에 준하는 거고 난연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예요. 잘 타지 않는 재료. 가장력이 불연입니다. 그러면 난연 이상이다 그러면 난연, 준불연, 불연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준불연 이상이다 그러면 준불연과 불연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위아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서열을 딱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연, 준불연, 난연이다. 그래서 우리 잘자가 들어가면 난연 재료. 불에 타지 않으면 불연되죠? 불연재료. 타지 아니하면 불연에 준한다? 준불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 재료의 어떤 성형을 보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 불연만 요구할 수 없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뭡니까? 원칙을 보면
중불연 이상을 많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불연에 준할 정도로 해서 화재가 나면 뭐 타지 않느라는 얘기인데 때에 따라 이게 완화가 되면 뭘로 완화될까? 완화가 되면 잘 안 타는 난연까지도 인정하기도 해요. 이해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중불연을 중불연이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연에 준하니까.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실내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실내 마감이 있는데 실내 마감 규정에는 법률상 우리 표가 나타나는데 표는 법률에는 없어요. 이 호만 나타나, 호.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호에서 8호까지 있어요. 1호에서 8호까지라고 하는 법률상, 자, 15번 문제. 우리가 이제 국제주의 건축의 조형의 특징은 대칭성을 어떻게 할까? 배제하는 거죠. 자, 16번. 자, 국제주의 건축은 조형의 주안점을 정면에 강조한다? X죠. 강조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정건축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좌우대칭, 정면성만 강조하잖아. 이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얘기구나. 자, 17번 문제. 국제주의 건축은 단순한 수직 수평의 직선적 구성을 기피한다? 아니지. 곡면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곡면. 직선을 줘요. 직선을 주지만, 그렇죠. 이렇게 수직과 수평, 단순하게 주잖아. 단순하게. 하지만, 이 곡선 같은 건 어떻게 한다? 기피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X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 자, 우리 파우스 공장 데사우 바우하우스 교수의 건축가 누굴까? 자, 우리가 바우하우스 일대 교장 어느 분이죠? 월터 그로피우스죠. 자,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월터 그로피우스. 자, 그래서 데사우 바우하우스 교사의 건축가. 우리가 데사우로 옮기면서 자기가 교장이 직접 설계 디자인했습니다. 자, 월터 그로피우스. 19번째 로비 주택. 유니티 교회 구겐하임 미술관 카프만 주택 낙수장 유명하죠.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 미국 건축가 그죠? 라이트 하나면 끝나는 거죠.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 자, 20번 문제. 자, less is more. universal space. God is in the detail. 누굴 얘기할까? 그 유명한 미스 반대로. 우리 월터 그로피우스가 1대 교장이라면 미스 반대 몇 대 교장? 3대 교장. 2대 교장은 한네스 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우하우스의 3대 교장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월터 그로피우스, 한네스 마이어, 미스 반대로. 이 정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실전 대비 모의고사 1주차 1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여러분, 출력을 해보셨죠? 출력을 한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몇 번입니까, 답이? 몇 번이죠? 2번이죠. 왜 2번일까요? 자, 우리가 BIM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 특징이 뭡니까? 3차원 설계를 해. 3차원 설계를 한다는 얘기 뭘 얘기할까요? 평면도, 인면도처럼 2D적 설계가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짓듯이 공간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BIM을 하면, BIM은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면 여러 관련된 3차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건물 중에 기둥의 일부를 조정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건물 전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수정이 되면 다른 데이터도 연동이 돼서 함께 변동되니까 오류가 없어요. 2D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평면도에서 보는 거와 단면도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 수정하고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다 관련 데이터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그 데이터와 연동되는 부분들은 다 변동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IM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시간 관련 변수를 집어넣는 경우 있어요. 시간 관련 변수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시간 관련 변수를 집어넣고 순서를 집어넣으면 시공에 관한 프로세스와 같은 이러한 것들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BIM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부분 설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실 BIM을 설계자뿐만이 아니라 시공이나 구조하신 분이 많이 하셔서 만약 그 BIM 설계가 된다면 그 시공 순서나 이런 골조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공정처럼 우리가 연동할 수가 있어요. 연동할 수가. 굉장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만약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이용한다 그러면 시공상에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공정에 지연이 되는 부분을 미리 조기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BIM을 할 때, 특히나 2차원에서 3차원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과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자, 2번. 자, 우리가 시공도 작성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답이죠. 시공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확대하면 되는 거니까. 3차원 설계돼서 확대하면 이게 시공, 샵 드로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 정보이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돼요.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확보가 가능해서 설계 중심과의 거리를 D 빼기 X로 보시면 되겠죠. 전체 깊이가 D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온전한 콘크리트 단면과 인장책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균열이 돼서 됐다라고 하면 균열 환산 단면에 대한 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I 값이라는 걸 일단 계산해야 되는데 이 I 값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I는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는 전체 단면에 대한 2차 모멘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공식 외워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MCR이 뭐냐? MCR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순수 콘크리트에 대한 힘 능력이에요. 우리가 순수 콘크리트 힘 능력 어떻게 계산했을까? 우리가 FR이라고 하는 우리 파괴계수에다가 Z값을 곱해요. 그럼 FR은 0.63 람다 루트 FCK라고 하는 수부가 있는 일반형 슬라브는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단 연속을 양단 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 20, 24, 28, 8, 16, 18.5, 21 분의 L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다만 이런 조건은 뭐라고 하죠? 자, 보통 중량 콘크리트 극한 배연율이고요.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가 강해지면 어떨까요? 파괴 배연율도 작고요. 그렇죠? 얘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거, 강도가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FCK 값과 무엇은 비례한다? 콘크리트 탄성계수 비례합니다. FC 값이 커지면 탄성계수 커지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뭐가 돼요? 상대적으로 취성적 거동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C 값이 커지면 엡실론 C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작아져요. 작아지죠. 상대로 고강도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작아질까요? 파괴 변형률도 어떻게 될까요? 파괴 시 변형률도 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값들이 과거에는 엡실론 C가 얼마야? 그럼 옛날에 뭐라고 그래? 일률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구기준은 0.003이라고 했던 걸 뭐라고?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FCK 값이 40메가파스칼 이하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0.0033으로 보고 이 강도 50메가, 60메가, 70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 이 숫자가 0.0032, 0.031, 0.03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치를 우리가 끝에서 3, 2, 1 이렇게 0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구나. 그쵸? 이 계정 기준이잖아요. 그럼 1번 봤을 때 뭐라고 나요? 우리가 강도가 증가할 때마다 0.001씩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감소가 돼요. 감소. 그렇죠? 감소가 되니까 답은 1번이죠. 아, 개념을 알면 돼요. 값 아니어도요. 개념적으로 문제에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2번, 3번, 4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30번 문제는 총 콘크리트의 이 전단층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의한 기준들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단 최근 설계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 전단 최근 설계기준을 보면 1번 부재축의 직각인 등등등은 뭐 30도 이상. 응?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건축직 전문 강좌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3월 2주차예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뭐 시작을 하면 벌써 시간이 흘러가는데 처음에 그림의 의미가 있죠. 이 그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색광의 3원색과 색료, 물감이죠. 3원색이 있는데 이 색광의 3요소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RGB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RGB를 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화이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색료, 물감의 3원색이 뭘까요? CMY라고 해요. CMY를 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블랙이 나오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여서 우리는 RGB, CMY, 뭐라고? RGB, CMY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박물관인데 박물관에 유형들이 있어요. 이 박물관의 유형들은요, 우리가 글로 보기보다는 그림으로 연상해야 돼요. 자, 중점이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연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동형이에요. 분동형은 각 건축물을 뭘 중심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고리, 순환고리를 연결하는 방식을 분동형이라 하는 거고요. 파빌리언 타입이라 하잖아요. 집약형은 뭐냐? 대공간 있죠? 중공간 있죠? 소공간 있죠? 대중소 공간을 집약적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집약형이라고 하고요. 개방형.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개방해 놓는 거예요. 개방. 그랬다가 필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 개방형이라고 하죠. 이런 거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 아주 재밌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 이론을 보면 처음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유럽의 건축운동.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22년 3월 2주차 요약 정리예요. 자, 요약 정리의 첫 번째 내린 설계의 성능 수준을 나타내는 표가 나오죠.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우리가 건축물의 성능 수준을 구조와 비구조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아크자다스 외우면 좋아요. 성능 수준이 가장 엄격한 게 기능이죠. 그러면 여기다 기, 즉, 인붕 순서대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명을 보면 인자가 같죠. 인인 들어가고 붕붕 들어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럼 중요한 게 요거죠. 그래서 거기, 거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자, 기즉, 인붕, 거기, 거위. 뭐라고? 기즉, 인붕, 거기, 거위. 그 인인 붕은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 기즉 인붕 거기 거위 암기하는 거야. 기즉 인붕 거기 거위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일의 원리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 가상일의 원리는 보통 그 외력이 하는 일과 이 내력이 하는 일이 뭐 같다는 개념에서 유추하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처진값 같은 거 산출할 때 트러스는 충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통해서 가볍게 우리가 트러스에서 발생한 충력을 이용해서 처진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이에요. 일단 이 처진값이라는 공식이 시그마 2A분의 NO, NR, L로 볼 수 있는데 이 NO라는 것은 실제 하중을 얘기하고 N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력을 1로 봤을 때의 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력. 그럼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예시 문제가 있는데 예시 문제를 봤더니 1kN의 하중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재력을 산출하는 거예요. 부재력. 이 NO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하중의 의배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설계강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S라는 것은 로우 곱하기 BD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값이 균열 모멘트 1.2라는 것은 1.2배 곱하기 FR 곱하기 Z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FR은 1.2 곱하기 0.63 람다 로트 FCK 그쵸 곱하기 6분의 BH 제곱 이거 1.2배보다